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 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의 유족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의 청구 금액인 2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서울고법 민사 33부가 어제 있었던 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주권 국가인 일본의 다른 나라의 재판권은 면제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예, 재판부의 판결 이유 설명 궁금한데요. 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인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봤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이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고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끼쳤다라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맞고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2억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용수 할머님이 눈물을 또 흘리셨다고요? 맞습니다. 법정에 휠체어를 타고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두 팔 벌려서 만세를 외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결과가 나온 이 소송이 2차 소송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유족 등이 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고요. 이에 앞서서 1차 소송도 있었는데요. 2021년 1월에 1차 소송이 있었고 이때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에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면서 항소하지 않았고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중진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지도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어제 이제 일종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혁신위가 계속 지도부, 친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불출마하거나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라고 요구를 해왔는데요. 일주일 후까지 혁신위가 권고한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지도부가 응답이 없으면 권고안을 최고위원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이걸 안건으로 채택해서 최고위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최고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혁신위 조기 해체 카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분위기는 지금 어때요?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혁신위에서 초강수를 두자 지도부 내에서는 좀 반발하는 기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당 핵심 관계자가 YTN과의 통화에서 한 내용 살펴보면 혁신위가 총선 승리를 위한 기구지 벌써 중진 사퇴 같은 전략을 내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결단할 수 있는 분위기나 시간도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 혁신위의 압박이 당장 김기현 대표 사퇴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라고 지금 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영국 일정을 마치고 이번에는 프랑스 파리로 이동을 했어요.
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 3박 4일간의 일정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를 넘겨서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오는 25일까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막판 외교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 엑스포 장소는 국제박람회기구 181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이 되고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총회 때 투표에 앞서서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 진행이 되고 회원국별로 한 표씩 투표권을 행사해서 최종 장소가 결정됩니다. 이 최종 프레젠테이션 때 국제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한국 대표로 나설 것이다라고 지금 대통령실은 밝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한데요. 자, 재계 총수들도 파리 일정에 함께 한다고요? 맞습니다. 재계 총수들도 유럽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 순방 함께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인데요. 파리 일정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 총 집결해서 막판 부산 엑스포 홍보에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있었던 영국 다우닝가 합의라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영국 총리 관저에서 윤 대통령이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 앞선 환담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는데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나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넥 총리는 윤 대통령께서 영국을 국빈 방문한 건 영국과 한국 간의 깊은 관계와 우정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서명하게 될 이 다우닝가 합의를 통해서 그 관계가 더 강화될 거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 정상이 이제 양국의 안보와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미래 분야처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 포괄적으로 담은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했고요. 또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골자로 하는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예. 자, 이제 눈을 지구촌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 돌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시 휴전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고 중재역인 카타르가 밝혔습니다. 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 풀려날 예정이고요. 하마스 인질이 석방되면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도 풀려날 예정입니다. 나흘간의 휴전 기간 때는 가자지구 북부는 물론이고요. 남부 지역에서도 전투가 전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현지 시간 23일 오전에 휴전 합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됐지만 인질 교환 방식 부분에서 막판에 이견이 생겨서 이 휴전이 지연되면서 가족들이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휴전 앞두고서도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했죠?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진지를 로켓으로 20여 차례 공격해서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군도 이에 맞서서 전투기와 헬기를 동원해서 이 로켓 발사 지점 포함한 헤즈볼라 소속의 테러 인프라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군은 그 전날에도 레바논 남부 베이트의 야훈 일대 공습해서 이 헤즈볼라의 정예 전투원 포함한 7명을 숨지게 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